밤에 좀 소변을 자주 보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잠을 못 주무시니까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야간뇨죠. 대부분은 이제 소변 보러 일어나세요. 밤에 자다가 깨면은 뭐 하지 하다가 소변을 보시죠. 진짜 야간뇨는 이제 너무 마려워서 깨요. 어우, 빨리 달려가서 와, 소변이 콸콸콸 나오는 거고. 하지만 제가 진료를 봤을 때 많은 대다수의 환자분들은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가 깼는데 내가 왜 깼지? 저기 화장실이 저기 보이네. 화장실 좀 가야겠다. 그러면서 소변을 보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야간뇨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게 아니라 불면증 때문에 잠을 깬 다음에 야간뇨로 착각을 하시는 거고요. 진짜 야간뇨는 이제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소변이 많이 나와요. 이제 의사들이 진단을 짓기로는 이제 2번까지는 깨서 일어나시고 소변 보시는 거는 이제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소변을 많이 보시게 되면 또한 내가 다음날 생활을 하시는데 생활에 지장을 준다. 내가 너무 피곤하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야간뇨 때문에 고생을 한다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고 도와드리죠. 일단 우리 몸은 멜라토닌이 나오면서 밤에 소변을 안 보게 만들어요. 멜라토닌이 나오면서 잠을 자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콩팥에 가서 신장에 가서 소변 만들지 마. 이렇게 셧다운을 딱 시켜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시그널이 강하게 나오는데 헷갈리게 물을 많이 먹는, 많이 마시는 행위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뇌에서는 자꾸 소변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물은 들어오네. 그러면서 콩팥은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변을 많이 만들게 돼요. 그러면은 내 몸의 이런 생체 바이오 리듬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좋아요. 아침에 해가 뜨고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그때 수분 이제 하루에 뭐 2리터 먹어라, 뭐 1.5리터 먹어라라고 하는 그런 권고량을 그때 채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면은 최대한 안 드시고 입만 촉촉 축이는 정도로 하시면 좋고요. 이제 실제로 병적인 원인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간요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다리에 부종이 있으세요. 다리에 하지정맥류가 있으셔서 이제 앉아 계시고 이제 서 계시고 그러신 분들은 다리 쪽에 자꾸 피가 고여 있다가 누우시면은 이제 어, 다리에 모여 있던 수분이 다 콩팥으로 남아 돌아오면서 소변으로 나오죠. 또한 환자분들 중에 심부전증이 있으셔서 약들을 드시거나 이제 또한 당뇨가 있으셔서 당이 많이 높은 채로 주무시게 되면은요. 혈당은 이제 삼투압 작용을 합니다. 당분은 삼투압 작용을 해서 당이 소변으로 나가면서 물을 끌고 나와요. 그러면서 밤에 소변을 많이 보시게 되죠. 이런 병적인 것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수면 무호흡증이고요. 이제 사람이 코를 골면서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다가 숨을 턱 멈추다가 쉬었을 때 심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ANP, Atrial Natriuretic Peptide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호르몬이 이제 이뇨제 역할을 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코를 골다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은 소변을 보고 많이 불편해하시죠. 또한 이제 정말 비뇨기과 질환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도 있죠.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요실금. 내가 너무 소변이 많이 마려워서 요의가 너무 강해서 소변을 보러 가다가 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물소리만 듣고 손에 물을 만지기만 해도 아이고 소변이 마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과민성 방광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 거짓된 신호, 방광에서 오는 그 신호가 자꾸 밤에 잠을 자는데 자꾸 깨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민성 방광도 야간뇨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서는 꼭 과민성 방광 치료를 해야 합니다. 과민성 방광인 경우라던가 이렇게 화장실 자주 가는 걸 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집에 이제 3살이 거의 다 돼가는 남자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배뇨 훈련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좀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의 다 왔어요. 보시면은 어렸을 때는 소변을 마구자기를 봅니다. 방광이 지 맘대로 돌아요. 하지만 이제 배뇨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뇌가 지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이 시그널이 위에서 내려오는 통치하는 지배했던 그 시그널이 점점 약해지고 밑에서 오는 방광에서 올라오는 힘이 점점 세지다 보면은요. 너 빨리 소변 봐, 빨리 소변 봐. 이런 신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좋은 신호들은
잡아주고 나쁜 신호들은 없애주는 이렇게 가지를 쳐주는 운동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운동이 배뇨 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선생님 너무 화장실을 많이 가요. 그러면은 제가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처음에 드는 생각은 아닌데 안 가면은 내가 방광염 걸린다고 들었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답은요. 시간을 맞춰서 가시는 거예요. 이제 2시간에 한 번씩 맞춰서 가시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물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소변을 보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핸드폰이 좋아져서 빅스비나 시리한테 2시간 알람을 맞춰달라고 하면은 저절로 울려요. 그러면은 알람이 울릴 때까지 소변을 보시면은 안 되고요. 알람이 울리면 이제 무조건 가서 앉아 있으면은 소변이 나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이제 소변을 중간에 2시간 동안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마려운 신호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한 30분밖에,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소변을 본 지 이게 정말 마려운 걸까? 내 방광이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아닌데 나는 조금 더 참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참으시면 좋겠고요. 또한 요의가 너무 강하게 올 때는 이런 방법을 하시면 좋아요. 케겔 운동이라고 있는데 일반 케겔 운동은 이제 꽉 조이는 거고요. 오랫동안. 하지만 이렇게 소변을 멈출 때 쓰는 케겔 운동은요. 관략근을 5번 빨리 이렇게 조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방광이 이제 스턴 되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내가 소변이 마렵지 않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서 그 요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없어질 때 냉장고에 뭐가 있지, 내가 주말에 뭐 하지 이런 다른 생각을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케겔 운동을 5번 반복을 하시는 거나 생각을 전환을 시키는 방법들을 시도해 보셔도 효과가 없다면 꼭 비뇨기과 선생님과 상의를 나누면서 약과 함께 이런 행동 치료를 하시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제 많은 환자들도 도움을 받으셨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 댓글에서도 많은 좋은 결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년기가 아니어도 갑자기 막 급하게 소변이 마려울 때 방금 말씀해 주신 괄약근을 5번 조이기를 하면은 그렇게 급하게 화장실 가는 것도 참을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소변이 급하게 마려우실 때요. 5번 관략근 조이는 방법을 하시면은 소변을 참는 거 꼭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0대 이후에 케겔 운동이 필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케겔 운동이 사실 정확한 운동법을 배우기가 좀 어려운데 요거에 대해 좀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겔 운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셔서 케겔 알아요. 그만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잠깐만요 어머니 죄송한데 케겔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잘 모르세요. 관략근 조이기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근데 관략근 조이기는 맞아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쪼이는지 그게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 관략근 내가 한차 소변이 나오고 있을 때 소변을 참으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관략근은 정말 약합니다. 약한 관략근을 이제 자꾸 단련을 시키려면은요.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5초간 조이고 한 10초간은 좀 쉬어줘야지 다음 5초 조일 때 좀 강하게 다시 조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초 동안 조이고 5초 동안만 쉬잖아요. 그런 다음에 설레벌떡 다음 거 5초 하고 있고 다음 거 5초 하고 있으면은요. 오히려 그 근육이요. 너무 지쳐버려요. 그렇게 되면 누수, 더 노출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10초 동안 꼭 쉬시는 거 명심하시고요. 한번 하실 때는 10회 정도 하시는 게 좋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시는 게 맞기는 하나 시간이 많이 잘 안 맞춰집니다. 그냥 음식점에서 음식 기다릴 때 뭐 택시 기다리고 뭐 지하철에서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관략근 운동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이 관략근이 이렇게만 조리개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구조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인 다음에 올려줘야 돼요. 이제 골반 저근이라는 게 이 골반이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여기 뼈가 이렇게 구조가 있고요. 가운데는요, 이렇게 해먹처럼요. 이제 캠핑 갈 때 쓰는 그런 해먹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밑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관략근만 딱 조이는 게 아니라 조이고 들어가야 돼요.
자라의 머리가 이렇게 쪼이고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쉽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엉덩이 조이는 거 아니고요. 이제 아랫배에 힘줘가지고 조이는 거 아니고요. 딱 소변을 보다가 딱 참는 그 근육을 찾아서 조이고 당기세요. 많은 분들이 케겔 운동을 이제 여성분들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제 골반저근이 처지면서 생기는 질환들 때문에 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기능에도 매우 좋습니다. 여성분들도 당연히 좋고요. 이제 남성분들도 발기부전에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관리하시는데도 케겔 운동은 저희가 꼭 권장하고 있으니까요. 케겔 운동 남녀노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깊은 수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깊은 수면의 가장 큰 적이 야간요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서 고민인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야간요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숙면에 못 들어가서 자주 깨는 것. 이거 둘 다 한꺼번에 잡아야 좋아집니다. 첫 번째 먼저 소변량 줄이는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이후로 물은 딱 한 번 소량만 드시고요. 취침 2시간 전에는 약을 삼킬 정도로만 물을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알려드릴 것은 저녁 반찬으로 과일이나 수프, 국물처럼 물이 많은 음식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카페인. 카페인 오후에는 끊으셔야 돼요. 오후 4시에 마신 커피도 밤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붓는 분들은 저녁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올리고 좀 편안하게 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잠자기 전에 10분 정도 좀 걸어 다니시면서 낮 동안 하체에 고인 수분을 미리 빼주세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지만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배뇨를 하고 주무세요. 그 다음으로는 숙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숙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골든타임, 그러니까 잠이 든 뒤 첫 3시간, 이때가 깊은 잠을 주무시는 시간인데요. 이때 깊게 자야 항이뇨 호르몬이 잘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해가 지면 조명은 좀 낮고 어둡게 만들어 주시고요.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세요. 어두운 침실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게 습관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마트폰을 보면 우리 몸은 이게 지금 밤인지 낮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따뜻한 샤워로 몸을 데우면 이 열기가 증발하면서 우리 몸 인체 내부에 있는 심부 체온이 내려가고 더 깊은 잠에 들기 편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손발이 차신 분들은 수면 양말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역시 손끝 발끝으로 열을 배출하면서 심부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깊은 숙면에 들기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로 보조제로 드시기 좋은 영양소 조합이 글라이신 3g과 마그네슘 조합입니다. 취침 2시간 전에 아주 소량의 물과 함께 드시면 깊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것은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면 혈압과 야간뇨가 함께 악화됩니다. 코골이 밴드를 사용해서 입을 막는 것도 방법이고요. 너무 심할 경우는 전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당뇨병에 걸린 상태가 아니고 생활 습관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어떤 행동이 적합한 행동인지 전문가에게 항상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무분별하게 널려있는 잘못된 정보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혈당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정보를 담은 혈당 교과서가 바로 제가 쓴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혈당 골든타임에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는 든든한 나침판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나침판을 통해서 당뇨병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고혈압, 치매 같은 혈관성 질환의 위험까지 동시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혈당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혈관 건강을 챙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당뇨병 전 단계에서 체중을 5에서 10%만 줄이고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조정했을 때 수년간 당뇨병 발병 위험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변화는 단순히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 콜레스테롤, 간 건강까지 더 나아가 치매까지 긍정적인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몸, 소중한 몸 잘 지켜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을 잘 자면 정말 모든 만병의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는 정말 만병통치약이 잠을 잘 자는 것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건강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 시간에 뇌는 굉장히 과부하가 걸립니다. 많은 노폐물을 생성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노폐물의 대부분이 배설됩니다. 특히 처음 3시간 동안에 깊은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뇌에 있는 노폐물의 80% 이상이 빠집니다. 뇌의 노폐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 치매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은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고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뇌에 해마라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는 임시 기억의 장치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해마에 있는 기억 중에서 꼭 필요한 기억은 뇌 피질로 보내서 장기 기억을 시키고 나머지 대부분의 불필요한 기억들은 삭제시켜 버립니다. 컴퓨터에서 저장 장치를 삭제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날 어떤 공부를 하든 업무를 하든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해마라는 기억 장치가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면 해마 기억 장치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도 안 되고 업무 능률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이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면역력을 증가시킵니다. 우리 몸이 잠자는 동안 모든 세포가 휴식을 합니다. 교감신경이 이렇게 억제되고 그리고 모든 호르몬이나 모든 세포들이 휴식을 하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 동안에 면역세포는 또 많은 이런 세균이나 또는 바이러스, 암세포 이것들을 또 잡아먹습니다. 여러 논문에서 잠을 7시간 자는 사람이 잠을 7시간보다 적게 자는 사람보다 이 면역력이 훨씬 올라가서 총 사망률이나 암이나 또는 심혈관계 질환이나 모든 질병이 더 유익한 효과가 있다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럼 잠만 잘 자도 그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궁금한 부분이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또 교감신경도 흥분하게 되고 또 그렐린이라고 하는 공복 호르몬이 분비돼서 야식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은 비만을 예방하는 한 가지 방법도 되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처음 3시간이 잠잘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정도 됩니다. 미국 사람은 6시간 반 정도 되고 세계에서 가장 잠을 많이 자는 나라가 중국이더라고요. 약 7시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수면 시간이 평균 6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생체 시간상 11시 정도에 자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잠을 자는 중에 처음 3시간이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고 다음 3시간은 얕은 잠을 자는 시간인데요. 처음 3시간에 잠을 잘 자면 대부분의 수면 욕구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처음 3시간 동안에 깊은 잠을 자게 되면 성장 호르몬 또 멜라토닌 이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건강에 유익하게 되게 되고요. 또 뇌의 노폐물이 처음 3시간 동안에 대부분이 다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3시간 동안에 잘 자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처음에 잠이 들었을 때 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적극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느라 깨서 힘들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이 야간요 증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을 이제 통틀어서 야간요라고 합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성인 40대 이상의 성인에서 대부분은 한 번 정도는 깨는 분들이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깨지 않고 끝까지 잠을 자는 것이 물론 건강에 좋고 한 번 이상 깨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소변은 독성이 있는 액체거든요. 그래서 소변이 방광에 접촉하고 있을 때 방광 점막이 손상을 받았을 때는 그 점막 밑에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변을 충분히 차지 않은 상황에서 요일을 느끼고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 점막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이런 이 소변을 보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 소변의 방광 점막에는 당 단백질이라는 보호층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변으로부터 자극을 차단하는 보호층인데요. 이것이 이제 어떤 손상이 있으면
이런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외국에서는 이 요도를 통해서 이 당 단백질을 만드는 그 원료를 주사로 하기도 하는데 사실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 단백질을 만드는 그 재료가 도가니탕이라고 그 유리 연골입니다. 유리 연골. 그래서 이 도가니탕을 드시면 일반적인 이런 무릎 연골이나 이런 연골 건강에도 좋고 또 당 단백질을 만드는 원료가 되니까 방광 건강에도 일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 점막을 보호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는 보충제가 있는데요. 비타민 C 그리고 요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걸 드시면 비타민 C의 산성 그리고 요드의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 이런 것들이 방광에 있는 이런 세균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염증으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어주는 것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혈압에 영향을 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선생님만의 5가지 비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궁금한데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을 식이요법으로 떨치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떨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스타틴 같은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식이요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콜레스테롤을 떨치는 식이요법인지 정확하게 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지 않고 또 잘 모릅니다. 콜레스테롤은 일단 담즙으로 인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담즙 속에 있는 담즙산이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이걸로 만드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 장으로 나와서 음식과 섞이는데 섬유질이 있을 때 그 섬유질이 장의 점액과 합쳐지면 끈적끈적한 이러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담즙이 붙어가지고 대변으로 배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콜레스테롤이 잘 떨어집니다. 그런데 요새 현대인들이 채소를 안 먹죠. 그리고 잡곡밥도 안 먹고요. 그래서 담즙산이 장의 말단에서 다시 재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이 재흡수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변으로 잘 배출시키기 위한 것이 섬유질인데 제가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것이 생당근입니다. 당근 주스에 뭐 브로콜리나 사과, 뭐 이런 블루베리 이런 것을 넣으셔도 됩니다. 더 맛이 있고 또 효과도 조금 더 좋으니까. 하지만 이 당근은 꼭 필요합니다. 없으면 당근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생당근 주스를 아침에 한 잔씩 드시는 것이 효과가 좋고, 두 번째는 차전자피입니다. 차전자피는 질경이의 그 씨앗의 껍질이거든요. 이 껍질이 굉장히 좋은 콜레스테롤 흡착해서 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변비약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이 처방하는 변비약, 여러 가지 변비약이 있는데 대부분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내성이 생겨서 계속 약의 용량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차전자피는 건강을 해롭지 않게 하는 유일한 변비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콜레스테롤까지 떨치고요. 또 여러 가지 이 노폐물도 흡착해서 배설시킵니다. 또 중금속도 흡착해서 배설시킵니다. 그래서 차전자피가 굉장히 좋은 물질이고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 콜레스테롤을 떨치는데도 굉장히 유익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채입니다. 당연히 야채, 제가 말씀드린 당근이나 차전자피는 섬유질이라는 이제 차원에서 야채와 같습니다. 그래서 야채를 뿌리채소, 잎채소 골고루 드시고 또 잎채소도 생채소, 익힌 채소 이렇게 골고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땀 흘리는 운동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떨치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운동은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은 떨치고 유익한 HDL은 약간 올려주는 그런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도 LDL은 낮추고 HDL은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야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야식을 먹으면 이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그런 연구가 있기 때문에 야식을 먹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건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은 가장 중요한 게 운동하고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수면을 잘하는 최고의 그 방법은 잠이 오는 이 생리적 신호에 즉각 순응하는 것입니다. 잠이 올 때 양치질만 하고 자야지 하고 양치질 하다가 잠이 달아나 버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딴 일 하지 마시고 잠을 잘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한 다음에 잠이 오면 즉시 침대에 눕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운동.
운동은 굉장히 고통이 따르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 친구를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거,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 이것이 건강에 정말 중요한 이 3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약사님 채널에서 불면증, 불안, 기억력 개선에 좋은 약을 추천해주신 영상이 인기였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꼬기약사 TV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뭐 활발하게 아직은 많이 못하지만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천황보신단. 천황보신단은 대표적인 한방 안정제 처방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쉽게 깜짝 놀라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런 분들한테 사용되는데요. 주요 성분은 산조인, 인삼, 맹문동, 당귀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고요. 또 신장의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약국에는 이런 똑같은 성분의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천왕보신단, 천왕, 왕 중의 왕이죠. 보신,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수면제 같은 그런 기능은 아니고 심장을 보호해서 심장의 어떤 기와 이런 진액을 보충해서 심장의 리듬을 잘 이제 만들어줘서 이 몸의 심신 안정을 도와주는 그 한약 처방이 되겠습니다. 이 처방은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쉽게 사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숙면을 위해 마그네슘을 드시는 분도 많은데요. 먹는 시간대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요즘에 마그네슘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약국에서 많이 팔리고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성분이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이제 저녁 시간이나 식후 한두 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마그네슘은 신경 흥분을 이제 완화하고요. 근육 이완을 돕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심박 안정도 시켜주고 긴장 완화도 해주고 또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을 통해 숙면을 유도하면 야간류 증상에도 도움이 될까요? 야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또 소변을 많이 보는 그런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마그네슘이 직접적으로 그 부분은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요는 대부분 신장 기능이 저하됐거나 전립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간요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신장 기능이 이제 떨어진 경우는 육미지향탕 같은 그런 제품을 씁니다. 근데 육미지향탕은 이제 약국에 또 일반 약품으로도 구매할 수가 있고요. 또 50대 이상의 또 흔히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그런 야간요가 생기는데 이런 이제 전립선 비대증은 어떤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일반 의약품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야간요가 심하다 이런 경우는 꼭 병원에 가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그네슘은 이 어떤 숙면에 도움이 되지만 야간요에는 직접적으로는 기대 효과가 없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세포 에너지와 근육 신경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네랄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결핍되기가 쉽습니다. 그중에 특히 칼슘, 마그네슘, 아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이가 들수록 정말 결핍되기 쉬운 그런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는 이제 뼈 건강뿐만 아니라 근육도 수축되고요. 신경 안정이라든가 호르몬 대사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네랄은 꼭 챙겨 드셔야 되고 이외에도요. 비타민 D 플러스 K2는 이제 칼슘이 이제 뼈로 가도록 돕고 혈관 침착을 방지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 이제 코큐텐이죠. 이거는 세포 에너지 대사나 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 3는 혈관 건강 그리고 우리 인지 기능에도 이제 유지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이제 근육과 신경을 지키는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제 균형 잡힌 보충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도움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비타민 D, 오메가3, 또 코엔자임 Q10, 코Q10 이렇게 더하면 전신 에너지 대사가 다 안정이 되는 그런 효과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